안녕하세요. 백성문화재 방사선과 정혜원 교수입니다. 디지털 의료 영상학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디지털 의료 영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습과 병행해서 수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수업을 할 주제는 디지털 의료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의료 영상은 컴퓨터에서 영상 표시, 영상 데이터의 구조, 파일 형식, 영상 처리, 영상 데이터의 활용, 모달리티와 영상 데이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컴퓨터에서 영상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디지털 영상의 구성 요소인 표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지털 영상의 구성 요소인 양자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16진수, 10진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료 영상 데이터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번 학습 목표가 됩니다. 자, 먼저 컴퓨터에서 영상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어원은 계산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네이버 사전 같은 데를 찾아보시면 컴퓨터란 단어를 찾아보면 계산하다라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즉 컴퓨터라는 말 자체가 계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치를 취급한다는, 숫자를 취급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수치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수치가 색으로 대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액선 사진은, 즉 액선량을 필름의 농도를 변환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컴퓨터는 이러한 수치를 디스플레이 색으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정해진 약속대로 나열하면 수치가 색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즉 컴퓨터에서는 액선 필름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는 액선 필름을 숫자를 표현하게 되고 이 숫자를 디스플레이해서 모니터에서 보여지게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이 영상에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영상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보면은 점이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영상을 확대해서 보면은 영상에는 많은 픽셀 혹은 도트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 픽셀 도트의 모음을 우리는 매트릭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의 구성이 되어 우리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크게 영상을 확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의 픽셀 혹은 도트, 이것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을 우리는 화소치 혹은 픽셀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CT 값 혹은 MRI 값, CR 값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매트릭스, 이런 것의 모음을 매트릭스로 하는데 이런 매트릭스는 각각의 장비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픽셀 값 하나하나를 확인해 보면요. 픽셀 값 하나하나는 이렇게 각각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값을 비교해 보면요. 옆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0부터 255까지의 값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0은 흰색으로, 255는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32는 0보다는 조금 어두운 회색으로, 64는 그것보다는 좀 더 어두운 회색으로 이게 점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5는 새카만 색이네요.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값들이 조금 차이가 나면서 이 밝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죠. 자, 이것이 이렇게 서서히 모여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숫자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죠? 밑으로는 11개가 있습니다. 즉, 10 곱하기 11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숫자의 모음이 되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모르겠지만 멀리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 마치 사람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의 모음, 요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화성 값들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값들의 구성이 제대로 될 경우 이렇게 영상이 보이겠죠. CT 영상처럼 이렇게 영상이 보일 겁니다만 만약에 이 구성이 잘못된다는 게 뭐냐면 시작점이 잘못되면 영상이 이렇게 CT 영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시작점이 잘못되면 이상하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매트릭스가 틀려도 이렇게 다른 영상으로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구성된 이 영상은 그냥 우리가 그냥 단연 숫자만 돼 있으면 잘 보이겠지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매트릭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매트릭스의 구성이 잘 되어 있더라도 이게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 가로 세로가 잘 맞는지, 뭐 이런 포커스도 많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잘못되면 영상은 제대로 보여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표본화,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표본화도 한국말은 아닙니다. 한자어죠, 한자어. 영어로선 샘플링. 그리고 좀 더 어려운 그 한자어로는 공간적 이산화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셋 다 같은 말입니다. 표본화, 샘플링, 공간적 이산화. 자, 셋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아이 얼굴이죠. 참고로 이 아이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저희 집 막내 아들입니다. 저희 집 막내 아들 돌 사진입니다. 10년이 넘은 사진이죠. 네. 그래서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을 요 부분, 연두색인 부분, 그렇죠. 연두색이죠. 연두색인 부분을 한번 데이터를 얻어보고 싶습니다. 모자가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데이터를 얻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 부분을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샘플링을 합니다. 자, 이 샘플링, 표본화라는 얘기죠. 공간적 이산화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딱 얻습니다. 얻는데, 데이터를 몇 개 얻을 건지 생각을 해야겠죠. 데이터를 한 개 얻을 건지, 2개 얻을 건지, 10개 얻을 건지, 100개 얻을 건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개 얻을 거면 딱 한 등분으로만 얻으면 되고요. 2개 얻을 거면 2등분을 하면 되고요. 100개 얻을 거면 100등분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 신호가 있으면, 이게 신호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이 신호를 몇 개로 얻을 건지, 그걸 나눠주는 겁니다. 즉, 거리를 이렇게 신호를 강도가 있으면, 이걸 나누어 주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샘플링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영상을 몇 개로 나누어서 얻게 되냐? 이것이 샘플링입니다. 자, 그럼 이 샘플링을 얻게 되는 건데 이것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이. 한번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영상을 가로, 세로 184, 184로 샘플링 한 겁니다. 가로가 184, 세로가 184입니다. 어떤가요? 영상이네 라고 할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영상이죠. 그렇습니다. 영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거를 딱 반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가로가 92, 세로가 92입니다. 어떤가요? 약간 모자이크 영상 같이 됐죠? 약간입니다.
그래도 영상은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자 보시면 용량입니다. 용상. 여기 33KB, K라고 써 있습니다. 킬로바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8KB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네요. 약입니다. 그렇게 되네요. 자, 또다시 이걸 반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여기서 반이라는 것은 요게 요거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각각 반으로 준 겁니다. 각각 반으로 준 겁니다. 여기서 각각 또 반으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92의 반이니까 46, 46이 되겠죠? 각각 반으로 또 줄여보겠습니다. 아하, 어떻게 됐나요? 각각 반으로 주니까 더욱더 알아보기가 어렵네요. 근데 용량은 8에서 또 4분의 1을 팍 줄였습니다. 2KB입니다. 근데 46, 46이에요. 근데 이제는 영상이 알아보기가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드네요. 근데 대충 사람의 얼굴이란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얼굴을 갖구나라는 정도 알고 수 있지만 그 형태는 거의 알아보기 힘들 겁니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46은 또 반쪽으로 한번 드릴까요? 23, 23? 그 정도 되겠죠? 23, 23이 되니까 이게 뭐죠? 와, 이제는 사람의 얼굴인지조차 모르겠네요. 용량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1KB도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1KB 엄시 됐고요. 23, 23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매트릭스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 원래의 영상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심각하네요. 하지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장점? 용량. 용량도 같이 팍팍팍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몇 번 해봐서 알 거예요. 뭘 해봤을까? 여러분들 사진 찍고 나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전송할 때 보면은 용량이 커서 안 보내질 때 있잖아요. 그래도 용량을 줄이면 잘 보내지잖아요. 반대로 어떨 땐 사진 찍고 나서 카카오톡 보냈더니 영상이 너무 조그매져가지고 좀 화질이 많이 깨지는 거 경험해 본 적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경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듯 화질과 용량은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용량이 크면은 화질은 좋아집니다. 비례관계라고 하나요? 비례관계죠. 그렇죠? 용량이 크면은 화질이 좋아집니다. 용량이 작으면 화질도 나빠집니다. 그렇게 되네요. 픽셀의 크기가 매트릭스와 영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의 물감이 있습니다. 흰색과 검은색의 물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는 이만한 크기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만한 크기의 상자와 그거에 반대되는 크기의 상자가 있습니다. 크기가 딱 반입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게 좀 더 크죠? 오른쪽에 있는 건 좀 작습니다. 서로 다른 크기입니다. 자, 이것을 각각 나누어 구분해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왼쪽에는 상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네요.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에 있는 물감이 각각 흰색에 하나, 두 개, 검은색에 하나, 두 개씩 담겼습니다. 각각 흰색 두 개, 검은색 두 개씩 나누어 담겼습니다. 매트릭스가 2 곱하기 2가 되네요. 자, 오른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흰색 8개, 검은색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개예요. 그래서 4 곱하기 4로 나누어 담겼습니다. 자, 이것도 검은색 매트릭스는 4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4 곱하기 4 매트릭스로 나눠서 담겼습니다.
둘 다 그래서 구분이 명확히 되죠. 그리고 이쪽 반은 흰색, 반은 검은색, 반은 흰색, 반은 검은색. 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데 전혀 차이가 없죠. 원래 있던 그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양입니다. 똑같은 양인데 반반씩 있네요. 역시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물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상자도 똑같이 있습니다. 아까랑 크기도 똑같습니다. 상자 크기도 똑같습니다. 상자 크기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좌우로 나누어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나누어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커다란 상자 안에 흰색, 검은색이 섞여 담겼네요. 여기는. 그쵸? 이 상자 안에 여기는 섞여 담기고 여기는 상자 하나하나에 담아 들어갔네요. 그렇죠? 오른쪽은 상자 하나하나에 담겨 들어가고 왼쪽은 커다란 상자 하나에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는 문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잠깐만, 잉크라 그랬죠? 잉크는 고체인가요? 액체인가요? 그렇죠. 잉크는 액체입니다. 액체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섞이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얘가 2구, 이 흰색의 흰 값이 2고요. 검은색의 검은 값이 8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는 흰색과 검은색이 액체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섞여 버립니다. 그렇죠. 섞이면 중간값이 되겠죠. 중간값이 어떻게 될까요? 2하고 8의 중간값이니까 5가 됩니다. 원래 2하고 원래 8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간값인 5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왜요? 이 상자 안에 섞여서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쪽은 상자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2라는 값과 8이라는 값이 구분돼서 들어가 있어서 2와 8의 값이 각각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얘는 원래 이렇게 보이던 거는 이쪽은 그냥 똑같이 보일 겁니다. 오른쪽의 것은 원래 그대로 보일 겁니다만, 그렇죠? 오른쪽의 것은 원래 그대로 보이겠습니다만 왼쪽 상자를 보면은 섞여서 보이기 때문에 원래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원래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하, 예. 이것을 누가 주장했을까요? 제가 주장한 건 아닙니다. 누가 주장했을까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셰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셰넌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표본화 정리라고 해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셰넌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표본화 정리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장을 한 게 뭐냐면 영상이 가지고 있는 최고 주파수의 2분의 1 간격보다 작은 간격으로 표본화하면은 원영상을 재현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영상이 가지고 있는 최고 주파수 이게 뭘까? 자, 우리 영상이 가지고 있는 픽셀이야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파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호가 있고 없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플러스 신호를 흰색,
마이너스 인수를 검은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사이클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하나의 사이클을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걸 하나의 주파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의 주파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주파수니까 영상에 가지고 있는 최고 작은 주파수가 이 픽셀로 구성하는 이게 최고 작은 주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주파수예요, 이게. 그래서 이 최고 주파수의 2분의 1 간격, 즉, 이 하나의 박스의 간격 있죠? 요거보다 작은 간격으로, 요 간격으로 샘플링을 할 경우는, 작은 간격으로 샘플링을 할 경우는 원영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보세요. 그거보다 작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색깔이 섞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보다 작으니까 이때는 얼마 돼? 요 반만하게 샘플링 해야지만 여기서 요 반만하게 샘플링 했죠. 그래야지만 원영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구나.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요 최고 주파수를 또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좀 뭐 말이 좀 몇 개 있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것도 같이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정의냐면 셔넌의 표본화 정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영상이 가지고 있는 최고 주파수의 2분의 1 간격보다 작은 간격으로 표본하면 원영상을 재현할 수 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픽셀 사이즈의 2배부터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픽셀이니까요. 요게 픽셀이니까요. 그래서 픽셀이 1mm면 얼마부터 볼 수 있다? 2mm부터 볼 수 있다. 픽셀이 0.1mm면 얼마부터 볼 수 있다? 0.2mm부터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젓가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젓가락을 왜 젓가락으로 얘기할까요? 자, 우리 밥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죠? 그렇죠? 자, 그럼 젓가락 하나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콕콕콕 찍어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거 빼고 젓가락 두 개를 씹어 먹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젓가락 두 개를 씹어 먹을 때 젓가락 두 개를 씹어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물건을 집어 먹을 때 젓가락 두 개로 뭐 하나 집어 먹잖아요. 하나 집어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젓가락 두 개로 하나를 집어 먹으니까 두 개가 있어야지 하나를 집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지 하나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어야지 하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픽셀 두 개가 있어야지만 하나를 볼 수 있다. 픽셀 사이즈에 픽셀 두 개가 있어야지만 하나를 볼 수 있다. 즉 픽셀 사이즈에 두 개부터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셔넌의 포분화 정리, 국가고시의 셔넌의 포분화 정리가 뭐냐?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요걸 살짝 말을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요걸 설명해주고 뭐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고 요걸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볼 거예요. 실제로 요 과제 얘기도 합니다. 뭐 자기 얼굴로요. 예? 자기 얼굴로 샘플링을 바꾸어서 아까 해봤죠. 한번 제가 지금 또 하는 거 그대로 보고 자기 얼굴로 매트리스를 바꿔서 샘플링 간격을 바꾸는 겁니다. 매트리스를 바꿔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따라서 샘플링을 매트리스를 바꿔서 구성을 바꿔서 올려보시면 됩니다. 무지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필요한 도구는 뭐가 필요할까요? 프로그램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계속 봐주세요. 자, 먼저 구글에서요. 자, 구글이죠. 구글에서
자, 저는 이제 주로 구글을 이용합니다. 딴 데서 하니까 좀 이상하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을 이용합니다. 구글에서 이미지 J를 검색합니다. 뭐요? 자, 여기 이미지 J 썼죠? 요 이미지 J를 검색을 합니다. 자, 이미지 J를 검색을 하면은 이게 워낙 유명한 거라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이미지 J라고 여기 잠깐 써 있죠? 국립보건원인데 여기서 국립보건원은 우리나라 국립보건원이 아니에요. 미국 국립보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거기서 만든 이제 그 툴이에요. 예, 이미지 J 이렇게 뜨고요. 여기 첫 번째 사이트를 클릭을 하면은 자, 요 사이트가 뜹니다. 이렇게 imagej.net /ij. 이렇게 됩니다. 요 사이트가 뜰 겁니다. 자,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여기서 요 다운로드 있죠? 요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 자, 그럼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은 자, 저는 윈도우입니다. 제가 쓰는 환경은 윈도우라서 윈도우 이미지 요거를 클릭을 해서 다운받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맥을 쓰거나 리눅스 환경을 쓰시는 분은 이것을 쓰시면 돼요. 그렇지만 학교에는 컴퓨터랑 저는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윈도우를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난 맥을 씁니다. 아니면 전 리눅스를 씁니다 하시면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같이 학교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윈도우 환경을 쓰시면 윈도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요런 압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받아서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자,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었더니 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뜰었고요. 압축을 푼 거예요. 이건 지금 압축을 푼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 그냥 여기 이 압축을 풀면 이제 폴더로 들어가면 돼요. 폴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미지 있죠? exe 실행 파일입니다. 그냥 바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미지 J라고 이렇게 바탕화면에서 이런 그냥 그 실행 파일이 간략하게 뜹니다. 바탕화면에. 자, 이렇게 간략하게 뜨고 마치 현미경 같은 게 보이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미지 J를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을 하나 갖다 놓으십시오. 이 사진은 어, 대체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자기 얼굴을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 얼굴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저만 볼 겁니다. 제가 어디다 제출할 것도 아니고요. 어, 저만 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얼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릴 때 사진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포토샵을 많이 한 거 안 됩니다. 종종 학생들이 하는데 자기 셀카 사진을 하는데 너무 포토샵을 많이 한 사진을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처리 실험을 할 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낸 프로필 사진 종종 학과에도 있는 거 봤거든요. 어,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요. 너무 모델이에요, 다들. 진짜 그 프로필 사진만 보면은 우리 과는 모델학과야. 다들. 모든 사람이 다 모델이야. 어, 그거 조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모델 같은 사진 말고 조금 현실성 있는 사진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음, 조금 덜 이쁘게 나온 거. 조금 현실성 있는 사진. 그런 걸로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런 사진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눈, 코, 입 다 보이는 걸로 해주세요. 자기 사진이라고 하지만 눈만 빠끔 보이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인 걸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자기만 이거 제 사진이야 하고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거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사진을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 썼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JPG나 BMP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썼죠? 자, 그리고 너무 사진이 커도 안 됩니다만 이제 사진 줄이는 방법도 같이 가르쳐 드릴게요. 자, 사진을 이렇게 썼고요.
자, 일단 사진을 그냥 여기다 드래그 시키면 바로 열립니다. 열렸죠? 자, 썼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썼고요. 488 곱하기 540. 이게 사진 크기입니다. 꽤 크네요. 자, 일단 그리고 칼라 사진이네요. 자, 이렇게 썼는데, 자, 칼라는 곤란합니다. 일단 흑백으로 바꿀게요. 자, 흑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미지제이에는 흑백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아주 간단하게 있습니다. 흑백으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이미지제이에서 여기서 타입을 누르시고요. 타입을 누르시고요. 자, 현재는 RGB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RGB,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딱 누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아무데나 이렇게 지정을 하면요. 위에 value라는 것이 있고 191, 202, 192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컬러 값이 써 있는 겁니다. 이 x는 좌표 값입니다. x75, y39는 좌표 값이고요. 그 다음에 value 191, 201, 192는 각각의 그 컬러 값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게 R, 두 번째 게 G,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B입니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의 각각의 값인데, 이게 이제 각각의 8비트씩 3개의 값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RGB이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컬러고요. 저는 그레이, 즉 흑백으로만 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누릅니다. 이미지를 누르고 타입을 눌러서 8비트로 바꾸시면 흑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눌러볼게요. 짜잔. 그러면 흑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8비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흑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거 하나 바꿨습니다. 뭘 바꿨죠? 일단은 8비트 흑백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일단 흑백으로 바꿨고요. 자, 영상의 크기가 488, 540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자, 너무 크고요. 일단은 우리 영상의 크기를 가로 세로 255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255 부근으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88, 540 너무 크죠?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55 이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장하고 있는 크기는 255가 좋은데, 그럼 뭐 너무 크고 너무 작으면 좀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해볼게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배율을 조정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미지에서요, 스케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케일. 이걸 눌러주십시오. 그럼 딱 뜹니다. 자, 저는 480, 540이니까 얘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0.5배 하면은 244, 270으로 뜹니다. 그런데 높이가 270이면 255보다 안 되고 싶거든요. 넘어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꾼다? 얘를, 자, 두 쪽 다 255가 안 되게 하고 싶어요. 높이랑 가로 세로 다. 그럼 어떻게 된다? 0.5, 요거 0.5, 0.5 돼 있죠? 요거 둘 다 똑같은 비율로 줄입니다. 0.5가 안 되니까 한 0.4로 줄여볼게요. 둘 다 0.4, 0.4로 줄여봅니다. 바꾸면 216, 195로 줄였습니다. 근데 255가 안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0.45로 바꿔볼게요. 0.45, 0.45. 그럼 243, 220.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영상의 사이즈를 245, 55가 안 되기는 범위에서 200보다는 크고, 200보다는 크고, 255보다는 작은 범위로 맞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그 범위 내로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럼 여기서 OK 눌러볼게요. OK. 그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좀 작게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X. 요거는 저장 안 합니다. Don't save. 자, 요게, 요게 1번입니다. 1번. 자, 요걸 하나 했고요. 요게 첫 번째입니다. 요거 하나 그대로 해놓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걸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 요거를 아까 똑같이 스케일을 또 한 번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스케일을 또 한 번 줄입니다. 똑같이 스케일을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0.5입니다. 0.5로 줄입시다. 0.5, 0.5. 오케이를 합니다. 오케이. 줄였네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잠깐만요. 지정시 안 돼요. 아니 어디 갔어? 자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제가 자꾸 밑으로 늘려보네요. 자 어디 갔을까요? 자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배열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자, 여기 돋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돋보기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거 클릭을 하면은 작아지고요. 마우스 왼쪽 거 클릭을 하면 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기를 똑같이 맞춰주세요. 요 크기는 똑같이.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했어요. 그럼 122가 됐어요. 자, 첫 번째 건 220, 243, 두 번째 건 110, 200, 122 됐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또 한 번 더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두 번째 거를 클릭한 다음에 역시 이미지, 스케일, 똑같이 여기 이번에도 0.5, 0.5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케이. 와, 이렇게 됐네요. 이번에도 아까 좀 클릭이 잘 되니까 이렇게 쭉 늘려주신 다음에 여기다 위치를 해주시고요. 아까 좀 돋보기 클릭해서 마우스 왼쪽 걸 누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이 줄여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맞춰주세요. 똑같은 크기가 됐죠? 이번엔 55, 61이 됐네요. 이번에도 잘 못 알아. 이번엔 확실히 모자이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호, 그렇죠? 이번엔 222, 두 번째 건 110이 됐고, 이번엔 55가 됐습니다. 아하, 이제 확실히 모자이크처럼 보이네요. 자,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미지에서 스케일을 또 한 번 줄입니다. 역시 0.5, 0.5로 오케이. 이번에도 여기 이거 좀 늘리고요. 위치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다시 마우스 왼쪽 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크기를 맞춰줍니다. 이번엔 28, 55가 또 반 줄여서 28까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돼요.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시면 돼요. 28 곱하기 31까지 됐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모자이크가 됐어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또 클릭해 주시고 역시 이미지에서 스케일을 한번 또 해주시고요. 역시 0.5, 0.5 오케이. 이번 더 작아졌네요. 역시 이렇게 좀 잡아 늘려주시고 역시 왼쪽 거 눌러서 이렇게 점점 크게 합니다. 역시 비슷한 크기까지 맞춰주시고 그래서 비슷한 크기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그래서 얼마까지 할까요? 한 번 더 스케일해서 0.5, 오케이. 이거 보이지도 않네, 이제는.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젠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얼마가 됐죠? 얘는 222, 110이 됐고, 110이 55가 됐고, 55가 28이 됐고, 28이 14가 됐고, 14가 7까지 갔어요. 그래서 10이 안 될 때까지 매트릭스 중에서 큰 숫자가 14, 여기서 16이죠. 큰 숫자가 16이죠. 여기서는 220, 243이니까 243이 122가 되고 122가 61이 되고 61이 31이 되고 31이 16이 되고 16이 8이 됐죠. 세로입니다. 세로. 자, 가로가 되든 세로가 되든 큰 숫자가 10이 안 될 때까지 10이 안 될 때까지 이렇게 반반반으로 줄여주세요. 저는 6개가 나왔네요. 보통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정도 나오게 한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영상을 만든 다음에 한글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뭐 한글 같은 거 파일 하나 띄워주시고, 한글이 하나 이렇게 문서를 만듭니다. 한글을 만들어서 한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디지털 의료 영상학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학번을,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교번인데 이게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썼죠? 그 다음에 오늘 날짜가 언제죠? 오늘 날짜를 쓰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몇째 주냐? 2025년, 뭐, 예를 들어서 뭐 3월, 뭐, 언제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3월 26일이다, 25일이다, 25일, 이렇게 쓰고, 이쪽에 뭐라 쓰면 좀 그런가요? 그럼 이쪽은 뭐라 쓰고, 이것도 가운데로 이렇게 뭐라 쓰고, 그렇죠? 쭉 해서 한 다음에 한 칸 정도만 띄워주고, 그렇죠? 여러 칸 띄지 말고 한 칸 정도만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그림을 갖다 뭐 하지 말고 스크린 캡처 있죠? 우리 스크린 캡처 같은 걸 기능이 있어요. 스크린 캡처로 이렇게 쭉 딱 캡처한 다음에 여기다가 딱 붙여주시면, 오, 됐어요. 이렇게 딱 붙여줘서 저장을 해서, 과제로 해서 저장을 해서 딱 그 과제란에다가, 사이버 캠퍼스 과제란에다가 딱 업로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겠죠? 그렇게 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과제 하나입니다. 쉬우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매트리스 사이즈가 바뀌면서 영상을 어떻게 바뀌었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계산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컴퓨터는 수치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수치를 색으로 대응시킨다 했었습니다. 액선 사진은 액선량을 필름의 농도로 변화시키고, 컴퓨터는 수치를 디스플레이 색으로 변화시키며, 그 다음에 하나하나 데이터를 정해진 약속대로 나열하면서 수치가 색으로 표현된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런 영상을 구성하는 점 하나하나, 이것을 우리는 픽셀 혹은 도트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픽셀, 도트의 모음을 매트릭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픽셀 혹은 도트, 이런 것이 각각이 갖고 있는 값, 이런 값을 우리는 픽셀 값 혹은 화소 값, 뭐 화소치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뭐 CT 값, MRI 값, 뭐 CR 값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각의 모달리티에 의해서 취급되는 범위와 또한 매트리스마다 다 고유한 값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영상을 보면, 이런 영상이 이렇게 확대를 보면 각각의 점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하나하나 점들을 보이고, 이런 점들 하나하나를 우리 뭐라 그런다? 이런 것이 바로 픽셀. 이런 점들 하나하나 갖고 있는 값을 뭐라 그런다? 이런 것이 바로 픽셀치, 픽셀값, 화소값 이렇게 된다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값들을 하나하나 얻는 거, 나누는 거,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샘플링이라고 했었습니다. 한국말로는 표본화. 솔직히 한국말이기보다는 한자어죠. 한자어로 표본화. 좀 더 어려운 한자어로는 공간적 이산화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은 연속적인 아날로그 데이터입니다. 그런 연속적인 아날로그 데이터인데 이걸 디지털화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게 되겠죠. 이런 연속적인 신호가 있으면, 이렇게 연속적인 신호가 있으면 이 신호를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서 그것에 맞는 값들을 얻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얻는 거 되는 거. 이런 것을 디지털 데이터화, 이산적 데이터화, 아니면 뭐 표본화, 뭐
샘플링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얻게 됐죠. 자, 이렇게 영상을 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영상이 샘플링이 구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샘플링이 어떤 건 등성등성 얻게 되고 어떤 건 촘촘하게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트릭스의 차이가 발생되게 되겠죠. 이런 매트릭스의 차이가 발생되다 보니까 영상의 화질의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매트릭스의 변화에 따라 화질의 차이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영상처럼 매트릭스가 좀 촘촘하게 얻어지면 화질이 좋습니다. 픽셀 값도 픽셀이 얼만큼 되냐에 따라서 화질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매트릭스를 점점 촘촘하게 하면 더 매트릭스가 작아지면 화질이 좀 저하되죠. 점점 매트리스가 작아질수록 화질은 점점 저하됩니다. 하지만 용량도 작아지죠. 용량이 작아지면 좀 가벼워지는 장점은 있겠죠. 하지만 이제 화질이 많이 저하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겠죠. 뭐 대신에 이제 가벼워지니까 어디 전송하거나 이런 건 좋아지겠죠. 서로 장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실제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제로 이런 걸 또 내기도 했었습니다. 과제를 잘 해주시라 믿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한번 우리 얘기했었죠. 이러한 색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픽셀 사이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 이런 것이 큰 픽셀이 이렇게 큰 픽셀이 있으면 이만한 픽셀이 있다. 얘는 또 이만한 픽셀이 있다. 그러면 요 영상이 있으면 이런 영상이 물감이 있다. 얘가 2고 얘가 8이다. 그런데 물감통이 이만한 큰 박스가 있고 얘는 작은 박스가 있다. 그럼 만약에 큰 박스에 있을 경우는 이 작게 나누어진 물감은 큰 박스에 담으면 섞이겠죠. 안에서 섞이니까 2란 값과 8이란 값이 섞여서 들어가니까 중간 값인 5가 나타나서 제대로 값이 표현이 되지 않겠죠. 2란 값도 5랑 8이란 값도 다 표현이 안 될 거고 그냥 다 믹스가 될 거서 제대로 된 값이 표현이 안 될 겁니다. 즉 이 2란 값과 8이란 값 모두 표현이 안 되는 이렇게 될 건데 요거보다 작은 요만한 사이즈로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니까 2란 값, 8이란 값 각각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니까 다 표현이 되겠죠. 이런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저기 누가 얘기했었죠? 샤넌이 얘기했었죠. 샤넌이 표본화 정리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샤넌이 표본화 정리를 뭐라고 얘기했었죠? 영상이 가지고 있는 최고 주파수의 2분의 1 간격보다 작은 간격으로 표본하면 원래의 영상을 재현할 수 있다. 얘기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샤넌의 표본화 정리라 얘기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픽셀이죠, 픽셀. 픽셀 사이즈의 2배부터 볼 수 있다. 얘기했었습니다. 뭐부터 볼 수 있다고요? 픽셀 사이즈의 2배부터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최고 주파수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과서나 책에는 얘를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종종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집이나 이런 거 풀 때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나오더라도 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했을 때 원래의 영상이 충분히 재현될 수 있었죠. 하지만 큰 사이즈로 될 경우는 이렇게 작은 것을 표현하면은 이게 큰 사이즈로 되면은 큰 신호는 충분히 표현될 수 있겠지만 이런 작은 거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됐었죠. 가운데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큰 픽셀이 될 경우 이게 다 믹스가 됐었잖아요. 이런 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신호는 작은 사이즈로만 돼야지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작은 거를 볼 때는 더 작은 사이즈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었죠? 픽셀 사이즈의 2배부터 1mm의 픽셀이 있다. 그럼 얼마부터? 2mm부터 볼 수 있다. 픽셀이 0.1mm다. 그럼 얼마부터? 0.2mm부터 볼 수 있었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 얘기 이번에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표본화 정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디지털의 시작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은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